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7.4, 윤석열 후보가 29.3%,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이런 결과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본부장님? 많이 되죠. 네. 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사실 공정의 화신 아니었겠습니까? 네. 최근에 공정이라는 그 이미지가 조금 희석된 게 있어요. 예. 그게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당내의 어떤 분열 사태 네.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 대한 실망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들도 조금 이제 망설이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 라이브 제작진이 그 중심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잠깐 좀 만나봤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을 감정가를 매겨주신다면 정 하나 더 줘야겠는데. 자, 공개해주세요. 5천만 원. 선대위에 지금 400명, 500명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당 10만 원씩 잡으면 5천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과연 밥값을 하고 있냐에 대해 가지고 딱 할 만큼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근데 선대위는 선거라는 건 사람이 좀 미쳐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진짜 10만 원 받고 1000만 원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선대위가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그냥 500명이 10만 원 일당짜리 일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님이 만약에 다시 들어가신다면 한 얼마짜리 선대위가 되실까요? 그건 가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전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다시 돌아가실 확률은 제로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근데 대표님이 나가시고 나서 지지율에 요동이 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후보를 보고 투표하지 옆에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투표 안 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 저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제 행보만으로 15%, 20% 떨굴 능력인 능력자라 그러면은 제가 대한민국 원탑 거물입니다. 제가 떨어져 나가면 20%가 떨어져 나가고 제가 붙으면 20% 붙을 수 있으면은 제가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없어도 선대위나 아니면 후보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67% 가까이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 이런 또 여론조사 오늘 나왔거든요.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후보 교체도 집니다. 후보 교체라는 게 제가 도장을 찍어줘야지 교체가 되거든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좋든 싫든 보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가 잘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준석 대표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복귀 여부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선대에 복귀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도 본인 탓은 아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희영 본부장님 이 말씀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오늘 그 점심 직전에 예. 가서 차 한잔 한 30분 만나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예.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선 하나는 최근에 그 조수진 네. 그 공보단장이랑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윤석열 후보 발언인데요? 네네. 조수진 후보를 감쌀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자기한테도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새 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영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영입은 좋은데 이게 무분별로 하거나 아니면 영입된 다음에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어떤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선대위 내부의 진정한 소통 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선대위가 그냥 관성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 이길 수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반성, 네. 그리고 선대위에 해체해 준하는 새 출발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충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네. 둘이서 한숨 퍽퍽 쉬면서 아유. 예, 아무튼 답이 없는 얘기를
한참 나눴고요. 내일 다시 보자. 네, 이렇게 네.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당대표 말 분란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이건 뭐 남의 당 얘기고 그러니까 힘내라 이준석, 잘한다 장제원, 고마워요 윤석열 이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오늘 아까 언급하신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더 이제 이기고는 있는데요. 네.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걸 봐보세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가 41.9%가 네, 네. 있고요. 후보 교체할 수 있다,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 지지 후보를. 이게 30%가 넘어요. 네. 우리가 잘해서 점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제 어쨌든 자중질환에 빠져서 저렇게 된 거라는 걸 우리도 안다. 네. 만일에 국민의힘이 다시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나오면 아까 원희룡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검승부는 이제 그때부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지. 네. 지금 뭐 수치상 조금 높아졌다. 이거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안심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두 사람 다 목표는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너무나도 지금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도대체? 저는 모든 게 후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적군도 껴안아야 되는 게 나라를 이끌 리더의 네. 그 숙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설사 문제를 네. 제기하는 방식이라든지 아이고 그래도 가장 나를 알아야 될 사람이 나를 몰라주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런 걸 넘어서야 되는 게 지도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거 왜 안 껴안아요? 이제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당대표가 선대위에 복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뭔가 이제 액션을 손을 취하겠죠? 내밀어야죠. 뭐 당대표가 복귀를 하든지 선대위가 당대표한테 가든지 뭐 네. 해야죠. 자, 상대 후보를 지금 걱정해 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걱정해 주실 아니, 저는 뭐 차례입니다. 걱정해 줄 처지는 못 되고요. 처지가 안 돼요. 네. 자, 그럼 바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자, 하나, 바로 둘, 셋. 특검. 특검이 걱정. 대장동 특검 예, 말씀하신 겁니다. 대장동에다가 뭐 코나 아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걷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다 걸려 있는데 우선 정진상부터 민주당에서 출석을 안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정진상 그 비서실 부실장을 네. 통해서 바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문제라든지 뭐 코나 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들어갈 텐데 거기서 막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네. 그렇지 않을 거다. 지사님 그 민주당이 출석을 안 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제 팩트가 아닌 게 아니, 오늘 그러니까 당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한 뭐 조율 중이다 이렇게 이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게 중요 피의자라고 그러면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당장 인신 아니,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죠. 검찰이 아니, 제 안 말씀 하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뭐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출석을 막고 있다, 안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팩트하고 좀 맞지는 않는 것 자진 같습니다. 출석 좀 시켜주세요. 저희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만. 아니, 근데 중요 피의자면 그런 걸 아니 따질 게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시키면 왜 안 나가겠습니까? 다 큰 어른을? 아니, 비서실 부실장인데. 네. 아니, 네.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 그 본인이 처벌 여부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방어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혹은 거부한다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열려 있는 권한이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가라 못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 나온 김에 요즘도 아무리 언론을 봐도 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양쪽 다 그리고 야당 다 특검 주장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안 되고 있는지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뭐 막혀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나는 하라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은 하자는 겁니다. 네. 부산저축은행, 네. 그다음 그 연희동 그 아버지 집 산 거 포함해서 다 좋다. 대신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찰 그 검사 인원과 그 특검이 중립적인 그것까지만 보장을 해주라. 특검 범위는 합의가 됐어요? 특검 범위는? 특검 수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저희 민주당은 특검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대상도 뭐든 좋다. 거기까지 다 됐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상설특검이 있으니까 상설특검을 통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너무 작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설특검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검사가 있고요.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 파견을 5명을 받고요. 검사보가 또 4명이 있고요. 수사관이 30명입니다. 약 40명의 수사 이 규모면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산저축은행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거는 그 대장동 건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장 궁금한 건 대장동에 누가 그렇게 해 드셨는지, 네. 솔직히 말해서 해쳐먹었는지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의 원인을 딱 찾아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그걸 자꾸 작다고만 그러면서 특검을 못하게 돼버리면 규모는 문제죠. 좋고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요. 네네. 민주당에선 상성특검법을 이용을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자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40명의 수사 인력이 있다.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에 대한 네. 임명권을 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이라도 중립적인 선임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접근이 되죠. 근데 그 추천위원회 그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우리 니네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 단위에 여러 중립적인 법률기관들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온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저희 민주당이 설마 하니 우리 마음대로 그걸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더 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님이 민주당 대표라면 저는 믿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믿으세요.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거의 생각이 또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지금. 매번 이래요, 근데. 또 돌아서 말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니, 이렇게 하면 네. 그냥 바로 내일 바로 특검 시작할 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좀 뭐 조만간에 좀 네. 합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합의점을 좀 찾을 수 근데 있을 것 박용진 같습니다. 의원이 그쪽이 실세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위원장이에요. 지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네네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접근 가능할 아니 거는 이렇게 네. 하면 합리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쟁점이 토론 이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론을 할지 말지를 두고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토론에 대해서 양 후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야당 후보로서 그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단정하는 경향이 있죠. 그 내가 딱 보면 알아. 그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에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토론도 거부하고. 네, 토론 얘기하면 또 우리 원인영 본부장께서 또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또 많은 활약을 하셨고 또 토론에 대해서 좀 생각은 열려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해야죠, 당연히. 예, 저는 토론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예. 특검부터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 조건부입니다. 아니 조건부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뭐 특검이 안 하면 토론 안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자꾸 초점을 네. 지금 대장동 특검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발뺌하고 지금 뭐 특수부 검사로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는 가짜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초점을 흐리지 말고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해놓고 그거 진행하면 그다음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강조점의 차이이지 어떻게 온 국민이 토론을 보기를 원하는데 네. 토론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인할 수 근데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7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특검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은 국민들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토론하는 거를. 아까 같은 입장이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특검은 특검이고 사실은 특검을 합의하고 하는 거는 원내대표 간에 사실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맡겨놓고 언제까지 안 하면 뭘 또 이제 다시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뭐 선특검을 전제하지 말고 특검 논의 진행하고 한 3회 정도의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걸 출발시키고 근데 그거 안 된다. 특검 제대로 논의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브레이크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떠냐 싶고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미천 드러날까 봐 이렇게 뭐 무제한 토론이라든지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걸 안 하려고 그러나 보다. 오케이. 그럼 이럴 때 딱 잡아서 후보의 어떤 능력의 차이와 우위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우리한테 지지가 오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게 어쨌든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그 토론은 네. 우리 뭐 원희룡 지사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은 이 장이 열리면
그냥 뭐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런 생각에 빠져서 맞습니다. 이 토론을 네. 준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도 그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고 네. 또 원희룡 그 지사님과 이거 후보 토론할 때도 보니까 네. 뭐 나름 이런저런 네.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네. 이게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네.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저것까지 깨고 있는 걸 보니까 역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토론을 해주세요. 그 선관위에 의하면 세 번인가 네. 네. 2월 달에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죠. 뭐 그것만 달랑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가 다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잘했느냐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요. 네, 네. 그렇죠. 생각보다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네. 자기가 소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힘은 가까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실제로 구수하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게 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법정 토론 이외에 또 토론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뭐 아직 1월 달도 안 됐는데 지금 특검이 지금 이슈고 알겠습니다, 양 특검은. 후보가 아니 양당 간의 특검 협상도 아직 계속 질질 끄고 있는데 초점을 자꾸 흐리지 마라. 네, 네. 그러면 저 특검 협상 10일 안에 마무리해라. 그리고 우리는 10일 안에 한 2번은 하자. 뭐 이러면서 아니, 특검 출발. 특검 마무리하면요 제가 후보님 설득해서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네, 네. 동시 출발.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 하나. 그 상대가 좀 문제가 있어서 토론을 안 한다 치더라도 지금 방송사들이 난리예요. 윤석열 후보를 섭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 예. 더 라이브에 좀 나오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서 말씀 바로 진짜로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진짜입니까? 예. 대단히 저는- 고맙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tay